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림책, 취미 그림책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 혼자지만,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씩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시간이 지나는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또 공기도 달라지고요. 네, 점점점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릴 적의 여름과 지금의 여름이 혹시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이런 어른이 될 거야 라는 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그림책들은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받았던 답들이 있었거든요. 그 답들을 통해서 그때 읽어주었던 그림책이 되게 좋았는데요. 그 그림책도 한번 나누고, 그리고 어른에 대한 그림책으로 한번, 그 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나도 어른이 되겠지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이거 류영선 선생님의 글과 그리고 최상호 선생님의 그림으로 풀빛에서 낸 그림책인데요. 이게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도 들어보시면서 나의 어린 시절, 지금 어른이라면 내가 꿈꿨던 어른은 어땠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그림책을 고르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어른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좋은 어른들이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난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그림책은 내 꿈은 새로운 직업 발명가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른이 아이들에게 만나서 질문을 던질 때, 너의 꿈은 뭐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볼 때 아이들 생각보다 대부분 구체적인 직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요, 뭐 선생님이요, 뭐 태권도 관장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질문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질문 중에 하나는,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아이들이 건네준 답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거였냐면 자기는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어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못 타는 아이들이 있다면 같이 타주고 싶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 지금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어른이 되면 그림을 많이 그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답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답들을 얻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는 세상이 된다면, 너무 사회가 따뜻해지겠다. 되게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도 되고, 그런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아이의 직업보단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나아갈 길을 좀 방향을 제시해주는 질문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사실 봤을 때요, 제목을 보면 내 꿈은 새로운 직업 발명가라고 했을 때 그냥 딱딱한 지식 그림책, 그냥 그런 그림책 같아 보였어요, 제목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저는 의사요, 뭐 선생님이요 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림책인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는 단어들을 제가 이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마리콜로글 이한드 헤스 그림, 김수영 옮김. 이 책은 키이북에서 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친구의 꿈은 직업을 발명을 하는 거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엄청 많은 직업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직업이 지금의 직업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아마 새로운 직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누나랑 이 동생이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나는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볼래. 아직 충분하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어떤 꿈에 대해서 어른이 되면 무엇이 하고 싶은지에서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난 이것도 될 거야, 이것도 될 거야 라고 막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직업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거냐면은요, 고통치료사, 도우미 말고 나눔이, 도시장식가, 두뇌정비공, 그리고 인간 냉각기. 인간 냉각기는 정말 요즘에도 필요한 직업 같아요. 그리고 단어 수집가, 깨진 꿈 수성공, 소원 들어주는 사람,
시간 가는 걸 늦추는 사람, 재미난 바보짓 선생님, 칭찬 배달부, 거미 조련사, 모기 조련사, 악마의 변호사, 농담 시식가 이런 직업들이 막 나와요.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직업들이 혹시 여기에 있나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런 직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유추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다 보면 아, 맞아. 이 지금의 직업들이 지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직업의 어떤 네임을 보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내가 꿈꾸는 직업, 어른이 돼서 또 그 다음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지금이 나는 지금 이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런 사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직업을 발명해주는 여러 가지 직업을 보면서 그 다음을 도전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냉각기요. 올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또 어느 곳은 비가 많이 오고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의 직업이 인간 냉각기라면 엄청 바쁜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라고 마무리 짓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직업이 또 추가가 됐어요. 마음껏 즐기는 인생을 그리는 화가, 그리고 식물을 산책시키는 사람. 식물을 어떻게 하면 산책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악몽을 쫓는 사람, 조약돌 수집가, 그리고 주인공. 자, 새로운 직업 발명가는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을 발명해내는 직업 발명가가 직업인 사람이 있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들을 한번 아이들과 나눠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틀에 박힌 직업이 아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발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그 발판들을 잘 마련해주고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잘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갖고 온 책은 나는 문어인데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막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른이 돼서 아이들한테 건강하게만 자라, 그런 직업들 다 안 해도 괜찮아, 그냥 건강하게 튼튼하게 씩씩하게만 자라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우리가 꿈꿔내는 우리의 꿈들이 아이들에게도 투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올랐던 내 그림책이었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 같이 그림책을 만들었던 친구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게 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요즘 그림책에는 장르도 다양하고 어떤 표현 방식, 표현 도구가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화려한 컬러, 그리고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어떤 넘나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그림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책도 있어 라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었던 그림책이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문어였는데요. 이 책을 딱 들이대자마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문어. 네, 아마 다 떠올리시는 그 음이 생각나실 텐데 서수인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제가 이 표지를 보면서 이 문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 던졌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친구는 고래, 어떤 친구는 산호, 어떤 친구는 뭐 해초? 네,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 맞췄어요. 자, 나는 문어. 면지는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뒷면지는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이 면지 앞과 뒤 사이에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죠. 아이들을 만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주문 걸듯이 막 하죠. 그리고 자, 여기 누가 나오죠. 어머! 네, 바로 이 앞에 있던 조개였습니다. 조개였어요, 조개. 그런데 이 조개는 진주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된 조개는 드디어 우리 진주가 나오는구나, 테러나 보다 싶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게요? 바로 네, 문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주가 들어있었어야 되는 그 조개 안에 문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책은 이 작가님의 꿈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이 작가님이 통영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있었던 많은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조개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조개가 안에 문어가 그 안에서 후루룩 나오는 꿈을 꾸셨대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 그림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들도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그림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엄마 조개는요 문어임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놀라지 않고요. 이거를 이 문어를 잘 키워서 학교까지 보내게 돼요. 바로 진주학교를 보내게 되는데요. 진주학교 교실의 그 수업 1교시는 바로 반짝반짝 새하얗게 였습니다. 진주가 하얗게 빛날수록 더 좋은 진주니까요. 그리고 2교시는요. 동글동글 완벽하게 찌그러진 진주보다 동글동글하고 완벽한 원을 갖고 있는 진주가 더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커야 되는 거예요. 작은 진주보다 큰 진주가 더 값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진주학교에서는 크고 동그랗고 하얀 그런 걸 다듬는 학교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수업표 있잖아요. 뭐 1교시 국어, 2교시 사회 뭐 이런 거 대신에 1교시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배우기, 뭐 2교시 수학, 그렇게 좀 다른 말로 표현되면 어떨까? 시간표가요. 그랬으면 되게 참 재밌겠다. 뭐 어느 날 체육은 몸을 더 튼튼하게 이런 식의 어떤 그 교시의 그 수업 그 과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아이들한테만 물어봐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주학교에 간 문어는요, 동글동글하게, 커다랗게, 하얗게 막 하려고 애써요. 근데 점점 마지막 교시가 이 몸을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동그랗고, 그 다음에 커다랗게 이 문어가 몸을 막 키우고 막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터져버려요. 그 사건은 이 책을 보시면 나오고,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친구들이 동글동글했던 진주들이요. 막 쪼글쪼글, 구불구불, 납작, 점박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다고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동글동글한 것도 좋지만, 울퉁불퉁한 나도 참 좋다라고 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어는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하고, 나도 내가 정말 좋다라고 온갖 화려한 그 하얀색이 아닌 온갖 화려한 색깔을 막 뿜어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막 쫑알쫑알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가 분명 우리 눈에 문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쁜 우리 진주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엄마는 이 문어이지 않고 진주를 계속 바라는 엄마인가? 막 이 말 안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진주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뱃속에 진주가 있어야지 맞는 거니까요. 아니 엄마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조개 엄마의 속내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진주라고 했는지. 자,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 아시겠죠? 요 동글동글동글했던 이 진주들이요. 자기만의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기도 하고 납작하기도 하고 뭐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처음에 눈코입이 없었던 진주가 이렇게 눈코입이 생기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그 특성과 개성과 캐릭터를 살아내는 면지로 끝나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내 꿈은 새로운 직업 발명가라는 책을 리뷰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직업과 꿈과 얘기를 할 때 알게 모르게 어른들이 어떤 틀을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지 돈을 잘 벌어서 뭐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문어처럼 동글동글하고 커다랗고 하얘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나만의 색깔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아이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고 싶다거나 이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모두 다 똑같이 하얗고, 모두 다 똑같이 동글고, 모두 다 똑같이 커다란 그런 꿈 말고요. 이렇게 문어가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모양과 그렇게 하면서 난 내가 정말 좋아라고 외쳤던 그런 것처럼요. 우리 아이들이 난 이렇지만 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이 일이 너무너무 좋아라고 마음껏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야 행복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두 권의 그림책으로 제가 리뷰해드렸고요. 이 책은 제가 대신도서관에서 빌려왔고 이 책과 나도 어른이 되겠지는 지금 토닥토닥에 있습니다. 자랑터로 오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권의 그림책으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끝난 학교도 있고 이제 방학을 이제 끝내가면서 개학을 맞이한 친구도 있어요. 이제 아마 방학 동안 아이들이 조금 더 까매지고 조금 더 잘했을 텐데요. 2학기가 되는 새 학기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다른 질문, 그 다음에 조금 더 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아이들이 가을 동안, 겨울 동안 조금 더 잘 행복하게 즐겁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강하게도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마을숲 자람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으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또 그런 후원과 사랑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